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2강에 걸쳐서 이제 코틀린의 함수와 이제 구조, 그리고 메모리 관련된 내용과, 그리고 스택 오버플로우, 그리고 우리가 스택 프레임에 대한 얘기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면서 함수에 관련된 전반적인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이 부분은 이제 지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여기에 그대로 놔두시고 파일에서 U에서 프로젝트를 만들어 주도록 합니다. 그래서 코틀린 JVM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그죠? 예,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넥스트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얘는 아시다시피 챕터 3장이니까 프랙티스 챕터 챕 그죠? 그리고 03이 되고요. 자, 함수와 함수형 프로그래밍 이렇게 적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워커스페이스 확인해 주시고 이름 확인하고, 자, 그리고 나서 피니시를 누르면, 자, 이제 이전에 있었던 프랙티스 같은 값은 사라졌죠. 2장이 사라지고 3장이 올라왔습니다. 그 다음에 src에다가 두고 패키지를 하나 만들어 봅시다. 자, 섹션 해서 이번에는 섹션으로 우리가 01로 이렇게 만들 겁니다. 알겠죠? 01을 만들고, 그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 이제 우클릭을 해서 U에서 코틀린 파일 클래스를 선택을 해서 여기에다가 이제 exam 01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자, 이제 함수에 들어왔는데, 그리고 함수도 우리가 무엇인지 배웠단 말이에요. 그죠? 한번 봅시다. 기억을 조금 더듬어서. 함수는 뭐예요? 여러 값.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인자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것들은 특별히 우리가 구별을 한다면 여러 값 중에서 호출할 때 되는 게 인자 값이고, 이제 우리 함수가 선언될 때 받아들이는 그 값을 매개 변수로 보자라고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아규먼트나 파라메타나 다 동일한 개념으로 보자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 값을 입력을 받아, 지금은 현재 입력을 매개 변수가 없으면 없는 대로 해도 되고요. 있으면 있는 대로 해도 돼요. 그래서 반환형도 마찬가지고요. 반환형도 리턴 값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그거는 그 함수의 용도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입력을 받아 기능을 수행하고, 그리고 결과 값을 반환할 수도 있고 반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결과 값을 반환을 해도 반환 값을 리턴한다. 이런 리턴하는 뭐예요? 코드의 모음이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아울러 말씀드렸지만 함수는 인자값 혹은 매개 변수가 없어도 상관없고, 그죠? 그리고 반환값, 즉 리턴값도 없어도 상관없다라고 했어요, 제가. 그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함수를 쓰는 궁극적인 원인이 뭐예요? 함수를 사용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코드의 재활용이죠. 맞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함수에 이제 선언을 해서 함수를 한번 보죠. 그래서 함수는 선언부와 정의부 혹은 구현부, 몸체로 나뉜다. 근데 제가 선언부가 중요하다고 했나요? 정의부가 중요하다고 했나요? 그쵸? 당연히 선언부가 구현부, 정의부보다 훨씬 중요하다. 그 이유는 호출하는 방법이 선언부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장표에서 봤듯이 함수를 하나 선언을 해보죠. 자, 그래서 메인 탭 이렇게 눌렀고, 메인에 args 있죠. 어레이 스트링 타입으로, 그죠? 이거는 우리가 메인 함수를 호출을 할 때 우리가 여기에 실행이 될 때 메인에다가 함수의 인자값을 던져주기 위해서 이걸 주는데, 요거는 일단 우리가 함수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개념을 한번 실습을 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다시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자, 그래서 함수 for main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함수를 따로 만들어야 돼요. 메인 안에 함수를 넣으면 안 돼요. 알겠죠? 함수는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이렇게 fun 하고, 그죠? 그 다음에 sum 했어요. 그리고 나서 a 하고 반드시 자료형을 적어줘야 돼요. 그죠? 자료형을 적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b 하고 int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return 타입도 int다. 이렇게 하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바 해서 sum 해서 a는 a 플러스 b다. 그죠?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return, 제가 이게 return 값이 존재하면 리턴문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죠? 예. 이게 만약에 없다, 그럼 리턴문 필요 없어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return sum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 주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름이 sum으로 하지 말고요, 이거를 합이라고 합시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값이 함수명과 똑같으면 안 되니까요.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뭡니까? 요렇게 우리가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함수가 뭐예요? 이거는 선언부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그쵸? fun이라는 키워드, 그죠? 그리고 플러스, 그리고 뭐가 있는데요? 함수명이 있고, 그 다음에 괄호 안에 매개변수의 개수와 타입이 존재하고, 그죠? 그 다음에 있는 게 뭐예요? return 타입이 존재하죠. 선언부가. 그 다음에 구현부는 정의부라고도 했고, 구현부는 바로 중괄호 안에
뭡니까? 작성된 코드를 구현부라고 우리가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거를 한번 사용을 해 보도록 하죠. 그래서 내가 여기에다가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아보죠. 스캐너, 자, 발 해서 sc 해서 여기에다가 스캐너 클래스를 땡겨 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스캐너를 가지고 오고 시스템.in 가져오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나서 프린트 발 해서요. 우리가 num1은 0 그리고 num2는 0 하고 그리고 결과값을 받아야 되니까 result는 0 이런 형태로 이걸 왜 자꾸 붙이죠? 습관이 돼가지고요. 자, 이렇게 되었다. 그럼 내가 먼저 사용자로 sc.close를 외치고요. 예, 이렇게 리소스 다 썼으면 닫아줘야죠. 그죠? 예, 하고 여기에다가 내가 프린트 하면 되죠. 왜 이래요? 프린트 해서 여기에다가 첫 번째 숫자 입력 이렇게 받아주고 그리고 sc 그죠? sc.next int 그죠? 이렇게 우리가 받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에다가 두 번째 숫자 입력해서 next int를 받는데 어디다가 받아야 돼요? 그죠? num1 이꼬르 그죠? 그리고 num2 이꼬르 이렇게 썼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두 개를 함수를 받았으니까 이제 두 개의 값을 사용자로부터 받았으니까 이제 함수를 호출을 해보죠. sum 함수를 호출해서 어떻게 여기에 sum이라는 함수가 있죠. 근데 여기에 보니까 섹션 01에 있고 int 두 개의 타입을 가지고 있고 리턴 타입이 result int 타입이다 라고 나오죠. 이거는 우리가 만든 거예요. 그죠? 이거는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해 주는 함수가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num1 그리고 num2 이렇게 호출하면 돼요. 그리고 이거의 결과값을 받아주기 위해서 result 값을 이렇게 호출을 하고 그 다음에 print ln 하고 여기에다가 함수 호출 후 result의 결과값 그죠? 결과값 이렇게 만들어주고 달러를 해서 여기에다가 result를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맞나요? 예. 자, 그러면 제가 디버깅 하는 모드를 가르쳐 드렸죠. 어떻게 실행되는지 하나하나 절차를. 그죠? 예. 일단 실행부터 해보죠. Alt, Shift, F10을 눌러서 섹션 01 이그잼 맞죠? 엔터 딱 쳤어요. 딱 치니까 실행이 쭉 되고 이제 파일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숫자 입력해서 내가 15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30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확인을 하니까 함수 호출 후 리절트 결과값 45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이걸 한번 따라가 보자고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다가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었어요. 토글 포인트. 그죠? 그리고 나서 디버깅 모드로 가볼게요. 그러면 함수가 이 코드가 어떻게 실행이 되는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Shift F9번을 눌러서 디버깅 모드로 빠졌죠? 그죠? 예, 빠지고 난 다음에 F8번을 눌러서 하나하나씩 확인을 해보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넘어는 1, 넘2는 또 0이고 리절트도 0이고 그래서 첫 번째 숫자를 입력을 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찍고 그 다음에 입력을 하게끔 콘솔 창에 가봐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15 입력을 했고 엔터를 쳤어요. 그래서 F8번을 누르고 두 번째 숫자를 입력을 30을 했어요. 그죠? 보이시죠? 예. 그리고 나서 다시 F8번을 딱 입력을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어디로 갔는지 보시면 썸으로 갔죠. F8번 요거를 엔터를 해야죠. 예, 하고 자 이제 리절트에서 썸을 호출하겠죠. 그럼 F8번을 가보니까 이거는 함수를 여기에서 원래 호출해서 일로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F8번을 누르니까 그냥 뭐라고 할까요? 여기에 지금 호출하는 함수 부분은 한 라인씩 실행을 하다 보니까 그냥 넘어가 버리네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두고 Shift F9번을 볼까요? Shift F9번을 눌렀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10, 20 하니까 여기로 옮겨 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까? 예. 이해돼요? 그래서 여기 지금 여기로 넘어왔죠. 그죠? 넘어왔는 게 보이죠? 그리고 매개 변수가 각각 여기에 복사돼서 나왔다라는 게 보이고,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F8번을 이용을, 여기에서 F8번을 이용을 해서 합이 30이죠.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요? 리절트가 이제 이거를 실행하면 리절트가 30으로 바뀌고, 그죠? 그 다음에 리절트를 찍고 이제 스캐너를 이제 닫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함수는 이제 종료가 되죠. 맞습니까? 그래서 콘솔 창에 이렇게 출력 결과가 나온다라는 것이죠. 맞습니까? 이해돼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함수를 이렇게 요거 이제 떼고요. 함수를 이렇게 작성을 해도 되는데 우리는 함수를 작성을 할 때 소위 말해서 함수형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은 뜻은 함수 자체를 객체로 본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이런 경우 함수 코드가 어떻게 보면 길어요. 그리고 코드의 재사용은 얼마든지 가능하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도 되죠. 함수 호출 후 리절트 결과값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여기에서 result 해서 다시 썸을 내가 호출을 해서 10, 30 이렇게 내가 호출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나서 Alt Shift F9번 눌러서 실행을 해보면 첫 번째 값은 우리가 입력을 해야 되니까 50, 아이고, 여기다가 50 하니까 100이 나오고 이거는 40으로 나오는 게 맞죠? 그죠? 이제 함수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은 이해를 하시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함수의 코드를, 이게 원래 기본적인 함수예요. 이게 기본적인 함수의 원형이에요. 원래 예전부터 내려오는.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함수형 프로그래밍이 등장을 하면서 뭐 람다식이라든지 여러가지 내용들이 있어서 우리가 이것을 잠시 주석 처리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함수의 코드를 한번 줄여 볼게요. 자, 첫 번째 줄일 때는 우리가 뭡니까? 어차피 fun 함수의 코드를 줄인 거, 그죠? 함수의 코드를 줄이는 내용. 즉 이거는 우리가 첫 번째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뭐 요거를 복사를 그대로 해서, 그죠? 이거를 없애고 여기에다가 매개 변수로 바로 들어온 a와 플러스 b를 리턴을 하면 끝이에요. 위에 거랑 뭐가 달라요? 이거는 지역 변수가 하나 들어간 거죠. 그죠? 지역 변수가 사용이 된 거예요. 지역 변수라고 하는 것은 함수 내 선언된 변수이다. 그래서 함수 종료와 함께 사라진다. 그리고 또한 리턴문은 함수는 리턴문을 만나면 자동으로 종료가 이루어진다라는 거까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렇게 한 줄로 했어요. 그래도 여기에서 실행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보죠. Alt Shift F10을 눌렀어요. 실행하니까 바뀐 거 하나도 없죠. 자, 숫자 입력 50 하니까 똑같습니다. 그죠? 맞습니까? 예. 결과값은 똑같아요. 그런데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다고. 또 여기서 이제 이 문장이 한 문장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주석 처리를 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함수의 코드를 또 줄이는데 우리가 뭡니까? 함수의 뭡니까? 중괄호 안에 코드가 한 줄이면 중괄호와 리턴문을 생략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fun 해서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그대로 sum 하고 여기에다가 a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뭡니까? int 타입으로 우리가 잡아줘야 되죠. 그리고 b 하고 역시 int 타입으로 잡아줘야 돼요. 그죠? 그리고 return 타입을
리턴 타입을 int로 줬고, 그리고 우리가 중괄호 대신에 대입 연산자를 사용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원래 return AB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코드가 한 줄이기 때문에 A 플러스 B 이렇게 정의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역시 동일하게 실행이 되는지 확인을 해 보면, 자 여기에 왔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50 하니까 똑같이 결과값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인 함수의 원형이고, 이거는 리턴문을 그냥 이렇게 뭐죠, 코드 지역 변수 선언 안 하고 바로 한 줄로 끝내는 방법이고, 이거는 한 줄 코드가 한 줄일 때는 이렇게 니꼴 연산자, 대입 연산자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또 줄일 수가 있죠. 예를 들면 뭐예요? int형끼리, 그죠? int형끼리 더해서 리턴을 하면 컴파일러가 타입을 추론합니다. 그죠? 추론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fun하고 sum하고 a int 하고 여기에다가 b int 이렇게 하면 되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바로 니꼴을 때리면, 때리면이라니, 니꼴을 적고 a 플러스 b 이렇게 줬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int와 int가 더해졌으니까 int가 나올 거니까 그렇게 추론을 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Alt Shift F9번을 이용해서 실행을 다시 해봐요. 그럼 똑같이 내가 아까와 같이 50 엔터 치니까 똑같죠? 그죠? 예. 물론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생각할 때 뭐 자기한테 편리한 대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정확하게 타입 추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웬만하면 이 방법보다는 리턴 값이 나타나는, 리턴 값을 명시해주는 이 방법을 저는 권장을 드립니다. 아래의 리턴 타입까지 표기해주는 방법을 권장한다. 그리고 실무에서도 이렇게 쓰고 또는 때로는 이렇게 쓰기도 해요. 위에 코드는 너무 많잖아요. 이 4줄이나 되는데 이거를 이런 형태로 우리가 대규모 프로젝트를 할 때는 이렇게 간략하게 우리가 선언한다라는 것이죠.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이러한 호출되고 실행되는 순서 다 아시죠, 이제는? 자, 뭐 제일 먼저 뭐가 실행이 돼요? 메인 함수는 프로젝트 내에서 오로지 1 하나만 존재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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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하
한다라는 거예요. 프로젝트 내에서는 오로지 하나만 존재해야 된다. 메인이 여러 개 있으면 어디로 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제일 먼저 얘를 실행을 하고 스캐너를 열었고 이렇게 입력받아서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이거를 메모리로 우리가 그려봤잖아요.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자, 여기에 메인 함수가 스택에 제일 처음에 쌓이겠죠. 택시기사 아저씨의 동전통 스택, 그죠? 그리고 나서 이 스택 안에 메인 영역 스택 프레임에는 지금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num1이라는 지역 변수, num2라는 지역 변수, result라는 지역 변수, 이 세 개가 존재를 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호출을 하죠. 호출을 하면 비로소 누가? sum이 호출이 되죠. sum에는 매개 변수 두 개가 있죠. 그래서 두 개의 매개 변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호출하면서 우리가 인자값 num1과 num2에 있는 예를 들어서 10, 10이 들어있다. 그럼 그 값이 어디? 여기에 복사가 됩니다. 복사, 카피, 복사가 돼서 어떻게 된다고요? 복사를 하고 여기 안에 있는 내부 내용처럼 이 값을 10과 10이라면 20이 되죠. 여기에서. 그래서 20을 누구한테? 요 놈한테, 리절트한테 던져주면서 메모리에서 이 sum이라는 함수는 할 일을 다 하고 사라지게 되죠. 그러면 같이 있던 지역 변수도 같이 사라지죠. 그리고 나서 다시 어디입니까? 호출한 곳으로 되돌아왔고, 리절트는 아직까지 20이라는 값 들고 있고, 이거는 둘 다 10을 들고 있죠. 그리고 나서 메인 함수가 출력을 하고 이제 메인 함수도 종료가 되죠. 종료가 되면서 지워지게 되고 메인 함수 안에 있는 지역 변수도 이렇게 지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택이 줄어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함수에 대해서 코드를 줄이는 내용도 살펴봤고, 함수에 대해서 호출 흐름에 대해서도 제가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했습니다. 그죠? 이해되겠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들은 스택 프레임을 조금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 자, 함수가 메인 함수 함수 본문인 중괄호 안에 있는 지역 변수들, 아까 전에 말했듯이 args num1 num2 result, 그죠? result는 뭐예요? 첫 번째 스택 프레임에 들어가죠. 스택 프레임에 들어간다. 이거를 왜 여기다가 적죠? 여기다가 제가 프로그램의 흐름을 적어보죠. 여기다가 프로그램의 흐름, 그래서 갖다 붙이고요.
들어가죠. 그죠? 들어가고 어떻게 돼요? 지역 변수라는 거는 말씀드렸다시피 지역 변수는 뭐예요? 함수가 종료됨과 동시에 삭제가 되는 변수이다 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메인 함수가 스택 프레임을 통해서, 그죠? 그래서 뭡니까? 메인 함수에서 뭘 호출해요? sum이라는 함수를 호출하죠. sum 함수를 호출하여 뭡니까? sum이라는, 그죠? sum이라는 두 번째 호출하여 두 번째 스택 프레임을 만들어서 스택 프레임에 두 번째 스택 프레임에 들어간다. 그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 지역 변수로는 뭐가 있어요? 매개 변수인 A와 B가 존재하는 영역이죠. 존재하는 스택 프레임 영역입니다. 영역이다. 그죠? 예. 그리고 나서 얘가 종료가 되면 이제 소멸이 되면서 다 사라지고, 그래서 뭐예요? sum 함수가 기능을 다 하고 리턴 하면서 스택 프레임에서 사라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인 함수도 역시 코드를 다 실행하고 스택 프레임이 삭제가 되어 스택이 사라진다라고 했어요. 스택이 비워진다는 거죠. 비워진다. 그래서 스택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였어요? 후입 선출, 그리고 refer, 그죠? last in, first out, 그리고 택시, 기사, 동전통, 요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자라고 했고, Q도 하나 있었죠. Q는 뭐예요? 선입, 선출, 그리고 얘는 피포, 그죠? 그리고 얘는 수도, 포스나 아니면 파이프로 기억을 하자라고 제가 이론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고, 실습 시간에서도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최대한, 저는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고 까먹지 않도록,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게 제 임무이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강의를 해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충분히 그렇게 해야죠. 그죠? 예. 자, 시간이 벌써 또 이렇게 됐군요. 아무튼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 함수를 한 개만 선언하지 말고 여러 개의 함수를 선언을 해가지고 뭐 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한번 실습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